아마 이재동과 이영호 이재동 오늘 WCC 결승 그리고 이번 주 말에 MSL 결승 그리고 9월 초에 있을 대한민국 스타리그 시즌2 결승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있을 WCC 그랜드 파이널 결승 계속 만날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대결했고 앞으로도 많이 대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양 선수 한 팀으로 싸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법병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리 데이터를 훑어보고 검토해봐도 두 명의 선수가 당분간은 결승에서 계속 붙겠네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WC 2010 한국대표 선발전 1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지정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재동입니다. 일단 양 선수 정말 많이 만났었죠. 양 선수 상대 전적이 이제 16대 15로 미세하게나마 이영호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다전제에서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서 많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3전 2선승제 이상에서 다전제에서 이영호 선수가 4번 승리를 거두고 이재동 선수는 3번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영호 선수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이 결승전에서만큼은 그래도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결승전을 2번을 또 승리를 거뒀고 이영호 선수는 1번을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네, 프리미엄이죠. 정주 캐스터는요. 오늘따라 왜 그러죠?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웃는 모습 속에 아직 감춰진 게 많습니다. 일단 초반은 이렇게 좀 흘러가야 아무래도 좀 자, 일단은 워낙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그랜드 라인이고 특히나 그 테란 대 저그에서도 20대 13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이유 분명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테란의 메카닉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재동 선수가 어떻게 이영호 선수의 메카닉에 대처를 해줄지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지금의 기세라고 한다면 오늘 이거 용산 이번 주말 여의도 그리고 9월 초 상해 9월 말 10월 초 LA까지 전 세계 투어하게 생겼어요. 둘이 그냥 리쌍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정말 빌드 싸움도 정말 치열한데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노베럭 더블을 준비하는 것 같고 이재동 선수는 바로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가면서 드론 정찰하면서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의 빌드 자체를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센터 쪽에 배럭을 드론으로 좀 확인해주는 모습인데 센터 배럭이 없다면 노스폰이 3회처리를 또 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주정 감독이 결승 진출 확정된 다음에 이재동 선수 WCG 오늘은 좀 쉬어라 밥 먹고 그랬는데 저는 연습해야겠다. 오늘 이영호 때려잡아야 된다고 감독의 만류를 뿌리치고 훈련을 했다고 하는 이재동.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상대 선수가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더더욱 불타오르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재동 선수가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해처리만 지금 잔뜩 찍고 있어요. 양 선수 워낙 이제 그 장기전 스타일 맵이다 보니까 일단 초반부터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동 선수는 노스폰이 3회 처리, 이영호 선수는 노베럭 더블 커맨드. 이후에 대규모 물량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영호 선수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찰이 늦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정말 극단적인 배짱 빌드거든요. 이 이재동이요. 그렇죠. 노스폰이 3회 처리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유닛을 생산해낸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테크트리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까지 동시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쓰고 있는 빌드고 이영호 선수는 일단 한동안은 병력 생산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입구부터 계속 견제하고 이제 이영호도 지금부터 갑니다. 도대체 제동이 형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나? 3분 동안 이제 확인하러 가요. 일단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베럭스에서 불이 계속 들어오나 아니면 꺼져 있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주면서 마린 숫자를 좀 체크해줄 필요가 있겠고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동 선수의 기지를 좀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죠.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주소는 알아야죠. 주소는 알아야지 이후에 찾아가 좀 급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탱크하고 탱크하고 폭격기대 갖고 갑니다. 다 부수라고요. 일단은 엔지니어 베이를 먼저 올려주는 모습으로는 일단 한동안은 바이오닉 체제로 좀 힘을 실어주려는 이영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자, 본질적 체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쓱만 봐도 다 아는 이영호니까요. 3분 동안 이재동이 뭐 했는지 그냥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이영호 선수의 엔지니어 베이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3회 처리를 일찍 늘렸기 때문에 마린 메딕이 공격 압박 성콜로니 건설하려고 압박을 갈 때 저그 입장에서는 테크트리도 올리면서 동시에 저글링을 무한
계획대로 이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템포 쉬면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이유를 좀 바라보는 운영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재동 선수도 뭐 나쁠 건 없어요. 일단은 부유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선수 한 번 싸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뜸을 좀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려고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업그레이드 때까지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뮤탈리스크 뜨는 타이밍 이전에 마린 메딕으로 압박을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뮤탈리스크를 한번 막아준과 동시에 터렛을 다수 건설해주면서 막아준과 동시에 4배럭스에서 마린 메딕을 폭발적으로 폭발시켜서 폭발적으로 생산을 해서 적의 추가적인 멀티라든지 혹은 뮤탈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좀 잡아내게 된다면은 적의 앞마당까지 돌격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늦은 빌드를 가져갔긴 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 뭐 이렇게 싸우다가 틈 봐서 다른 확장 지역 한 번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11시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베럭스는 더 늘려요. 안바다가 5개죠. 야, 이거는 뭐 다른 쪽으로 멀티를 치겠다는 생각보다는 뮤탈리스크 한번 맞고 적의 앞마당 쪽으로 돌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데요, 지금은요. 네. 베럭스를 5개까지 늘립니다. 사실 이것저것 조합을 많이 하는 이용호인데 작정했습니다.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동 같은 선수 잡으려면 진짜 이렇게 힘으로 압도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4배럭스에서 이후에 마린 메딕 맞고 진출하면서 팩토리를 들리고 이후에 좀 중후반은 후반을 좀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럭스를 5개까지 늘렸다는 부분. 분명 그 테크트리 상황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린 메딕으로 타격을 못 주면 이영호 선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WC 2010 한국대표 선발전 오늘은 이제 결승전 그리고 한국대표를 모두 가리고 시상식 및 발대식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직접 참관과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스파이어가 완성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오베럭스 때문에 일단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한두 번이라도 뭐 삐끗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승리를 장담 못하는 이재동 선수고요. 부유하게 시작했지만요. 그리고 이영호는 일단 나가고 봅니다. 자, 압박을 통해서 수비 겸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7시까지 7 준비하고 있는 이재동이고요. 업그레이드를 이영호 선수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 그 전에 마린 메딕을 최대한 꼼꼼하게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이재동 선수 일단 아직도 이영호 선수의 오베럭스를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뭐 스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스커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일단은 멀티로 치러 가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재동 선수 뮤탈리스크 숫자가 3회 처리해서 동시에 뭐 9뮤탈 이렇게 바로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이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네. 공일업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 얘는 안 치고 다른 데 공격방을 7시를 주고 다른 데를 취하게 같이 합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네. 이재동 선수가 7시 포기하면서 저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오는 앞마당 쪽에서 치고 나오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잡아먹고 영러시를 가게 되면은 불안할 수가 있는 자, 것이고요. 이재동 유니카운트 붉은색이고요. 추가 병력이 합류되기 전에 얘네들 정지합니까? 각계격파시키고 네. 빨리 이재동 선수도 추가 병력 보내고 이영호 선수도 빨리빨리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 병력 옥제는 빨리 걷어내야죠. 저글링이 먼저 와서 단독발이에요. 매닉을 먼저 뮤탈스크로 잡아줬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줬고 자꾸 이영호 선수가 그 마린 메딕 진출 타이밍도 그렇고 숫자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 천로시 병력들은 다 잡혔고 물론 그래도 7시 뚫고 자, 오버로드 트럼을 일으킨 다음에 본진까지 들어가서 오버로드 3개까지 잡을 수 있어요. 오버로드 잡아주는 모습은 좋은데 결국에는 이 마린 메딕으로 뮤탈스 숫자를 많이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메딕을 잡으려다가 이영호입니다. 메딕 잡으려다가 실수를 좀 했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 빨리 걷어내야죠. 메딕이 뒤에 있을 때 앞에 있는 마린을 잡아야 돼요. 썩금 만들어주기 전에 오반 예심입니다. 마린 안 죽었어요. 때려도 안 죽습니다. 원석은 길 안 됩니다. 저걸리기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한번 첫 번째 병력을 잡아먹고 나서 이재동 선수가 한번 드론 생산을 했나 보네요. 추가적인 병력들이 좀 늦게 도착을 하는 거 보니까 예상외로 첫 번째 병력을 잡아먹고 나서 깔끔하게 막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좀 받네요. 시간이 좀 많이 끌립니다. 저글링으로 해처리 깨지는 것까지 막았고요. 추가타는 러커가 입구 쪽에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병력들이 좀 재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세 번째 병력들이 덩어리 병력이 어느 정도 그 힘이 좀 느껴지고요. 지금은요. 자, 병력보다 상성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동은요. 그러면서 태클 준비 저글링도 녹았고요. 뭐 럴커가 나오기 때문에 7시 지역은 수비를 해줄 수 있겠지만 약간 앞쪽에 와서 3런커를 좀 걸어보는 네. 것 같고요. 지금요. 입구 쪽에 뒤쪽에 한번 긁히면 잡아먹을 병력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쌈러커. 뒤쪽으로 야, 시간을 좀 끌어주는데 이게 일자로 스티브 이렇게 가면은 일자로 긁히죠. 이거 좀 많이 긁히는데요.
보통 저 부분에서 잠깐 대기했다가 스캔으로 입구 때려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정우 선수가 정말 잘 노렸고요. 네. 이정우 선수가 마린 메딕 잡히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병력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끌었던 부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고요. 저 아무리 저 오베럭이 빨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병력 소모가 많습니다. 전혀 모이질 않고 있어요, 이영호가요. 예,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마린 메딕을 소모하면서도 이재동 선수도 마찬가지로 드론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양 선수, 이영호 선수, 이재동 선수는 어느 정도 드론 생산하는 시간을 좀 벌어야 또다시 되고 스톱러커. 여기서 야, 드론 오늘 이재동 스톱러커 위치라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톱러커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재동 선수는 원활하게 드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영호는 지나가다가 이동 정도만 스캔 때리거든요. 스캔 부족해져요. 단위가 겁납니다. 한 가지 이영호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측면이고요. 마린 메딕이 1업이 되어 있고 럴커가 이제 노업이고 저글링이 노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컨트롤로 좀 이득을 보면서 이후에 자신이 생각한 그림 뭐 드랍십으로 피해를 준다든가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간다든가 메카닉으로 체제 전환을 한다든가 그 모든 것들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린 메딕으로 좀 더 이득을 거둘 필요가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어디 가서 특별히 이득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정도 규모 가지고요. 저는 병력들이 추가되면 몰라도 근데 이재동도 데크가 좋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스탑 럴커를 두 번씩이나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의 마린 메딕 움직임이 경직됐어요 지금요. 네, 원래라면 겁나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압박하고 빼고 압박하고 빼면서 상대편의 주도권을 내 지역을 가져오는 것인데 겁나니까 못하면 스캔 때리면서 언제 다닙니까? 네,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3탱크까지 모으면서 어느 정도 한방 타이밍을 한번 지출하면서 이득을 좀 보려는 생각인데 이재동 선수 만약에 이거 언덕 위에 있는 오버로드로 좀 확인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 럴커로 좀 확인한다면은 병력 생산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썸럭은 아니었고요. 그때 배슬이 나옵니다. 드론 생산보다는 병력 생산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 그런데 다수의 지상 병력이 있거든요. 스커지도 있고 첫 배슬 떨고 갔다는 생각입니까? 근데 이게 첫 배슬! 근데 첫 배슬이 근데 마린 메딕 포지션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뒤쪽이 많아요. 이 영어 일단 강제로 수로 갑니다. 강제로 수로. 럴커로 처음에 마린 메딕은 좀 줄어들지만 이게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럴커가 아직도 노업이라는 측면.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마린 메딕 컨트롤에 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달라붙습니다. 이제도 탱크 잡고 다시 한번 배슬! 배슬. 그래도 언덕 위에 2점 그러면서 럴커 숫자로 어느 정도 이재동 선수가 정말 잘 버텨주고 베스를 한 개 잡아줬다는 측면에서 이재동 선수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네, 첫 배슬만 잡아두면 이영호의 병력들이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움직여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 이재동 선수 더군다나 럴커 숫자가 한 번에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럴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글링으로 계속 시선을 끌어주는 겁니다. 상대편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배슬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재동 선수 업그레이드가 너무 늦은 것이 그냥 바로 하이브 그 가스 자원으로 하이브를 빨리 가려는 것이었네요. 네. 바로 디파일러 나오는 타임이 테란의 진출이 뭐 3탱크에서 바로 전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벌써 디파일러가 나오다니 어느 정도 이재동 선수의 생각이 들어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크섬 안에 있으면 무슨 뭐 업그레이드 뭐별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총 쏘는 데미지는 안 들어가니까요. 자, 디파일러가 준비되고 있고요. 7시 앞마당까지. 자, 다크섬 쳐야죠. 이러면 이영호 이거 오도가도 못해서 나오는데 디파일러를 잡아줬고요. 디파일러 한 번 더 다크섬 죽기 직전에 쳤습니다. 움직이면서 마린 메딕으로 정말 재미를 잘 보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 일단 저그의 추가적인 사케스 지역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이쪽 지역에는 아직 디파일러가 없는데 네, 코너는 있거든요. 코너는. 커널로 디파일러가 좀 나와서 이쪽 지역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겠죠. 디파일러가 아예 없나요 지금? 코너로 들어가야 돼 디파일러. 어디가 나와서. 일단은 수비를 좀 잘 해주는 이재동 선수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이제 방위럽으로 좀 따라와준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사케스를 가져가면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업그레이드. 배슬 배슬 놓쳤습니다. 이러면 나간 병력이도 우드가도 못하고 잠시 이거 그 시야가 제로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이영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마린 메딕이 공이업 방위업이 되면서 지금 이 압박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저그의 확장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른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영호 선수 이렇게 센터 쪽에서 계속 교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득도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지만 베스트도 조금 더 아껴줄 필요가 있겠고 드랍십을 좀 더 활용해줄 필요가 있을 것 네, 그 같습니다. 정도 지나면 이제 피 뿌리기 시작합니다. 탱크를 잡아줬어요. 탱크 제가 거의 다 뺐어요. 그렇죠. 왜 테란 선수들이 최근의 트렌드가
마린 메딕으로 어느 정도 저그의 3개스와 같이 대적을 하다가 저그가 4개스를 갖춰놓은 체제에서는 메카닉으로 왜 바꾸냐. 그때 타이밍 되면 디파일러가 플래그가 나오거든요. 그 플래그를 어느 정도 그 좀 저지시키려면은 이재동 선수를 좀 드랍식으로 흔들어줄 필요가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4개스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재동 선수가 궁극의 태클 탑니다. 지금까지는 러커 저글링이었습니다만 울트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좀 더 마린 메딕을 흩어줄 필요가 있겠고, 이재동 선수는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부족합니다. 드론 숫자도 어느 정도 적정 숫자로 차긴 하지만 7시 앞마당은 좀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센터로 진출할 생각보다도 버티면서 드론 생산하고 울트라 업그레이드 미리 눌러놓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동 선수. 만약에 공격을 생각한다면은 센터로 진출하기보다는 좀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우회적인 공격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확장기지를 막아야 됩니다. 미네랄 지역 11시간 돌아오고 있고요. 앞서 치고 다크섬에 대항하기 위해서 디파일 파면 높였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한 방 끌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 선수. 곧 준비될 것 같은데요. 예. 됐어요. 이렇게 플래그 뿌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의 행동 반경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그래 배슬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영호. 이거 힘 빠진 피 한번 뒤집어 쓴 바이오주 금방금방 죽어요. 그렇죠. 차라리 플래그 병력들을 이제 앞쪽에 좀 배치하면서 빨리빨리 좀 제거를 하고, 이영호 선수는 3명의 배럭 숫자가 많으니까 3명 선수를 빨리빨리 좀 바꿔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배슬 또 떨죠. 네, 오늘 이영호 선수가 배슬 관리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네요. 이재동 선수가 뭐 상대적으로 잘 잡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 때 이영호 선수의 그 배슬 관리 능력은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걸리 하나 먹고 박선이고 뒷발로 먹고 플레이건 네. 자, 7시 활성화되기 전에 이제 병력 특수라서 뭔가 나갈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울트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그렇죠. 울트라 준비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저그가 이제 공일업 방일업이 됐고 5시 멀티를 테란의 메인 확장 기지를 한번 확인을 한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은 이후에 울트라가 나오더라도 가스가 조금 부족해서 좀 힘을 탄력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게스를 세이브하는 핏뿌리기. 네. 게스를 세이브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동. 울트라가 한 번에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미네랄 확장 기지와 더불어서 메인 확장 기지까지 총 4개의 커맨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도 좀 추가적인 멀티, 미네랄 멀티가 됐든 가스 멀티가 됐든 9시 점뭐 선멀티가 됐든 추가적인 멀티 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 상태로 한번 이제 병력이 좋아버리면 나갈 생각입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공격을 가고 공격한 이후에 실패하고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올인 공격이 돼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서 멀티를 한 템포 가져가주면서 공격을 퍼붓게 되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되고요. 자, 멀티를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지금 화면상 이제 병력 짜내기입니다. 그리고 배슬 잡아야 돼. 뭉쳐있는 배슬 부대, 배슬 번들을 잡아야 돼요. 피 한번 뿌리고요. 여기서 이레디의 럴커가 다 잡히게 되면은 저 저글링들은 결국에는 이제 녹을 수밖에 없겠고,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을 파고드는 모습은 좋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보는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럴커 디파일러 저글링이 달려가서 결국에는 사이언스 베슬의 가스 유닛이 다 소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럴커 디파일러 또 조합하느라고 그 이후에 울트라가 떴을 때 가스 탄력을 좀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5시 미는 데는 당분간은 실패했습니다만 11시 30분 여기 혼자 돌아가고 있는 멀티거든요. 그렇죠. 근데 힘에서 밀리네요. 네. 던데스도 그렇고요. 울트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추가적인 멀티를 좀 가져가면 좋을 이재동 선수인데, 추가적인 멀티보다는 너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이 울트라를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재동 울트라가 선수는요. 지금 굶뜬 게 아직 완벽히 싸울 준비가 안 돼서 몸이 덜 풀린 상태의 울트라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베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영호 선수요. 그래도 지금 갑니까? 자, 일단 조합으로 갑니다. 뒷파일러 없이 싸울 생각이에요. 베슬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레디도 지금 많이 쓸 수가 없겠고, 디펜시브도 좀 많이 쓸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그럼요. 좀 위기게 합니다. 이영호 선수요. 거기에 스커지가 베스를 몇 개씩 떨고 있냐. 얘네 피좀 맞은 애들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네요. 그런데 여기 미네랄 멀티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5시 메인 멀티 핵심 지역이거든요. 저 지역을 이재동 선수가 지금 빨리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지, 미네랄 멀티 띄우면은, 미네랄 멀티 띄운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만족하면 이재동 선수 경기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단적으로 병력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걸 단순 저걸링입니까? 뒤에 뭐 다른 뒷파일러라도 있겠죠? 뒤에 뒷파일러 없으면 러커네요, 러커. 울트라도 저정도 힘을 못 받고 이게 그 울트라가 뜨기 전에 먼저 그 가스 유닛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약간 그 울트라가 나오고 나서 울트라 디팔러가 나오고 나서 약간 이영호 선수 상대로 좀 힘이 약간 부족한 모습인데 여기서 베스를 전면하겠는데요. 좀 경기를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베스 다 죽었어요. 얘네 다 죽었어요. 베스를 잡아주는 모습은 네, 너무나 베스 다 죽었어요. 얘네 좋아요. 다 죽었어요. 다 근데 죽었어요. 여기서 좀 템포 쉬면서 이재동 선수가 추가적인 가스 멀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병력들이 이거 다크섬 칠 수만 있으면 5시간 언덕 탱크 이제 이영호의 50분 장기전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언덕 탱크. 그렇죠. 여기서 저그가 근데 이재동 선수가 미네랄 든 드론을 태워서 욕심이 많아요. 네. 사탕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에서 사탕을 놔야 새 사탕을 집을 수 있는데 저 드론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재동 선수가 타락을 해서 탄 대밖에 없거든요. 입안에 넣어 먹을 거들 지금 꽉 물었어요. 이거 이재동 이거 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확장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제도. 선멀티는 필수입니다. 12시역이나 6시역 같은 경우에는 이영호 선수가 언제든지 탱크 숫자가 상당수가 쌓였을 때 바로 1차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지점이 센터 멀티 지역이고 9시 지역은 커널만 뚫리게 되면 언제든지 수비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봤을 때 이재동 선수는 12시, 6시, 9시를 동시에 좀 가져가주면서 이후의 물량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9시는 어떻게 해결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대기면 돼요. 지금 정말 꾸준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 일단 뱃선 숫자가 부족한 이제 그 이영호 선수 상대로 센터에서 힘싸움은 이재동 선수가 제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멀티죠. 테란의 메인 확장 기지 저 지역을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가디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버로드 드랍 좀 더 그 다른 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글링 울트라 디파일러로 정면 돌 좋아요. 이거 플라잉 디파. 이거 플라잉 디파 작전입니까? 병력 떨구기에. 그렇죠. 정면으로 네. 치면서 디파일러가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프로게이머들은 디파일러 속에 탄 오버로드 속에 탄 디파일러도 미리 부대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바로 다크스톤 쓰거든요. 이게 이영호의 언덕 탱크 잡는 법이거든요. 김명훈이 제가 중요한 거에서 김명훈 첫 번째였었는데 그러니까 병력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눈치는 챘어요. 오버로드 2.4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오버로드 얼마나 몇개 제대로 내리고 만나면 너무 많이 었는데 오버로드 1.4를 이영호 선수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근데 다크섬이 져지기 때문에 탱크는 그냥 죽어요. 얼마 못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크섬의 위력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막히네요. 아무래도 그 탱크 오버로드에 막히고 이레디를 걸면서 동시에 마린 매딕으로 오버로드 1.4 딱딱 해주다 보니까 정말 그 유닛 숫자가 소수만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정면으로 오는 병력들을 다 잡아주고 동시 타격 이 장면 자체가 이재동 선수가 정말 찬스를 잡고 공격을 한번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한번 막아내고 동시에 9시 타격과 6시 타격을 주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역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7, 5시 여기가 밀리면 이영호 선수 11시 반볼트밖에 없습니다. 잘못 줄 말라요 이영호도요. 9시역, 6시역을 한번 타격을 준 이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세를 잡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5시역 쪽을 빨리 이재동 선수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호를 거기만 막으면 돼요. 9시, 6시를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저지를 시켰거든요. 지금 벌써 울트라 숫자도 그렇고 디파일러 숫자도 지금 상당수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스콜지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 그만큼 가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영호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추가적인 저그의 가스멀티 지역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영호 선수는 너무나도 편한 상태고 이재동 선수 좀 힘이 붙인 상황입니다. 지금요. 추가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동은 현재 있는 4군데 지역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거기만 돌려서 당분간은 먹어요. 저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병력들 빨리 베럭스를 점령하든지 아니라면 5시역을 점령하든지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지금요. 뒷파일러 안 나옵니까? 5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점점 더 병력이 여기는 자력갱생이에요. 팩토리아 배럭이 있기 때문에 병력이 나옵니다. 5시에서. 그렇죠. 사실 1시 지역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영호 선수는 5시역 쪽에 이미 팩토리 숫자가 다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럭스도 있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앞마당 가져가고 전진 5시 지역을 본진이라 생각하고 이후에 다시 또 경기 운영을 또 시작해도 되는 이영호 선수고요. 자, 패스 하나 날리고요. 자, 이쪽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야 됩니다. 디파일러 동반해서 기술적으로 가야 돼요.
이영호가 잔뜩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가스가 지금 이재동 그나마가 아니라 이재동 선수가 정말 그 미네랄과 가스의 압박이 정말 심한 상황인데 선멀티 지역 빨리빨리 선멀티 지역이 좀 해처리가 좀 펼쳐지면서 좀 커널이라도 좀 뚫려서 저 지역은 드랍실 좀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떨고인가요? 사실상 이번 경기의 마지막 이재동 선수의 공격이라고 봐도 되는 네. 지금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마린 위에 병력을 떨구느라고 많이 쥐었거든요. 오버로드가 한시 쪽 자원줄은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5시를 미느냐 마느냐가 문제입니다. 드러스 하나 날아가죠. 중간에 노출됐어요. 중간에 노출돼서 컨트롤됩니다. 오, 예, 자, 정말. 이러면 수비할 필요 없어. 이재동 수비할 공격만 하면 됩니다. 여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중해야죠. 5시요. 이 지역을 결국에는 못 밀면 이재동 선수도 패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안 들어가도 경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죠. 네. 이재동 선수. 근데 다크 소음만 한 두세 방만 나오면 충분히 밀 수 있거든요. 화력에서 밀려도요. 다크 소음에 디파일러의 사기성이 발휘만 되면 프라잉 디파가 중요합니다. 프라잉 디파. 그렇죠. 울트라가 먼저 내려주면서 맷진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디파일러가 내리면서 다크 썸을 좀 쳐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버를 하나 그냥 죽었고요. 디파일러 디파일러가 내리다 일점 죽었어요. 당했어요. 디파일러 내리다 죽었어. 다크 소음 못 칩니까?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프라잉 디파 이거 입스타거든요. 손스타와 연결이 안 됩니까? 그나마 그 가스 자원을 정말 쥐어짜내서 울트라와 디파일러를 마지막 공격 좀 생각해본 이재동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경기가 좀 많이 기웁니다. 네. 이거 안 가느니만 못했는데요. 유닛 카운트 50이 그냥 줄었어요. 그나마 선멀티를 가져가지고 있는 이재동 선수인데 사실 이 선멀티 지역 가스가 2,500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가스 자원을 이제 그 80 캐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영호 선수가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의 공격이 멈춘 순간 이영호 선수가 나와서 이재동 선수에게 지지 받아내려고 나올 게 뻔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5시를 계속 5시 돌아가는 게 위협이 하겠습니다만 5시를 계속 치는 게 이게 효율적인 작전인지 몰아치는 게 능사입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좀 역전의 희망을 살려보려고 한다면은 9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3시 지역도 해처리를 좀 가져가주면서 양쪽 섬을 좀 가져가고 그런가 동시에 12시 지역을 테란이 멀티를 가져갈 때 자신의 6시로 가져가면서 빈지터 형식으로 계속 센터 힘싸움이 아니라 서로 엇갈리는 공격 그런 공격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호는 수비 모드거든요. 12시 같은 데는 자원줄 밀기 쉽습니다. 이재동은요. 5시는 못 들어가도 다른 데는 저지할 수 있어요. 이재동도. 선멀티를 그래도 뭐 이재동 선수 한 군데 가져갔지만 6시요. 6시요뿐만 아니라 3시 지역도 좀 가져가주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처리를 좀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상대가 수비하려고 할 때 이때 먹어야죠. 결국은 자원 다 먹을 것 같거든요. 11시 반멀티도 먹고 하여튼 해처리 건설되는데 다시 오버로드 움직임. 자, 코너. 언덕 뒤쪽에 앞마당 뒤쪽에 뭐 롤커를 드랍을 하면서 디파일러 다크스톰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어줄 수도 있겠고 투드랍시 베슬로 디펜시브를 쓰면서 여기서 베슬 디펜시브 네, 정면으로 못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네. 드랍십 쓰는 겁니다. 닥성. 그래도 네. 선수의 유닛으로 재미 많이 봅니다 이재동 선수. 그러면 드랍 상기. 야, 그래도 빠져나가나요? 중간에 받아줄 병력 있습니까? 이재동 선수의 스콜지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가스가 없어서 스콜지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거든요. 네, 맵 중앙 지나고 있거든요. 스커지 놓친 겁니까? 스커지 하나 떨기가 잘하나? 사스콜지 그래도 드랍시 하나 격추시킨 건 잘한 것이고요. 여기 썬큰 둘. 그래도 데뷔는 잘 해줍니다. 네. 디펜시브만 걷어냅니까? 무장의 이거 다 죽겠는데요. 받으면 돼, 받으면. 지금 저게 아직 커널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견제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막히는 병력이지만 견제를 좀 받네요. 네. 그래도 개수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저 마린 2개 때문에 좀 중요한 개수가 100이 안 되는데 이걸 못 돌립니까? 네, 빨리 그 미네랄은 자원적인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커널이라도 좀 뚫어주면서 선발트 빨리빨리 좀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네, 여기 견제하는 동안에 지금 이영호 선수가 기다리는 거는 어느 정도 메카닉의 업그레이드거든요. 아머리가 일찌감치 좀 건설이 되면서 메카닉도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는데 5시 쪽 아머리가 좀 있었고요. 일단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지금 한 02업 정도 01업이 됐고 02업을 눌러주는 모습이네요. 근데 앞마당 여기 계속 자원줄 안 돌리면 타격 커지거든요. 7시 본진 지역도 꽤 많이 파먹었어요.
그렇죠. 일단 6시까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 주면서 일단 확장 그러면서 일단 일정 부분 울트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생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영호 선수의 그동안 쌓인 탱크가 이재동 선수 좀 약간 부담입니다. 네. 지금요. 그 부분이 가장 한시에서도- 커요. 한시에서도 병력이 있거든요. 탱크가 거의 뭐 2대 가까이 지금 네, 쌓인 얘네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수비하느라고 쓰이지 않았습니다만 얘네가 나올 때가 보면 지금입니까? 나오네요. 갑자기 대부대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센터 쪽에 뭐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울트라 각계격 파형식으로 당하게 되면 이영호 선수 저병력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기는 약간 자신감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합쳐지면 뭐 이길 수 있겠지만요. 자, 뒷파일러가 중요하죠. 뒷파일러. 근데 게스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재동이. 그리고 미네랄 지역도 다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11시 반. 그쵸, 미네랄 지역도 확장하면서 이쪽 3시 지역은 빨리빨리 좀 해처리를 좀 펼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통 결승은 거의 친선 경기 무대였는데 분위기였는데 앞서 워스리도 그렇고요. 저 2판 4판이에요. 양 뭐 선수 1등 안 하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공식전이든 비공식전이든 언제 어디서도 만나든 이 두 선수는 뭐 예선에서 만나서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네, 거예요. 작성 지고 안으로 밀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테란 병력들이 전체다가 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인데요. 네. 이재동 선수. 그리고 뒷파일러 없이는 못 갑니다. 그렇죠. 시즈 모드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호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센터 쪽으로 나와서 싸울 때는 이제 각계격 형식으로 좀 저 병력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방금 전 교전은 좀 이재동 선수가 많이 손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도 이영호의 저그 상대로 극강의 장기전은 자원줄이 반반 또는 4, 6 정도 큰 차이가 안 날 때 힘을 발휘하는 거는 지금 자원줄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네. 이영호. 하지만 이영호 선수가 절반까지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인구수가 169예요. 여기서 탱크 한 6개, 7개 정도만 더 늘어주면서 이 병력들만 합쳐지게 되면 이영호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림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병력들이 합쳐질까? 이재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도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테란의 병력들이 합쳐지지 못하게 할까? 그겁니다. 지금 양 선수의 테마는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병력이 소모되면 안 나옵니다. 이영호. 그 다음으로 자원줄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선멀티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그 분리했던 순간을 어느 정도 그 다시 또 자기 흐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흐름으로 조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맵에 불안 요소들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먹겠다는 거예요. 병력은 현재 이영호가 무지하게 많고 화력 좋습니다만은 자원줄은 거의 떨어져가는 7, 5시 본진과 앞마당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오. 5시 쪽에 여기서 배틀까지. 돈이 만약에 배틀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이영호 선수가 선멀티 제거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5시 반 지역 미네랄 멀티도 가져가고 진짜 절반 싸움 가겠다는 건데요. 공격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요. 여기 그러니까 5시 30분 멀티부터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예. 미네랄은 한 3천 정도 쌓아놓고 싸워야 돼요. 저 가스가 부족한 이재동 선수 그리고 지상 병력 간의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글링 울트라 디파일러 조합이기 때문에 스콜 숫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배틀이 어느 정도 5개, 6개 정도 벌써 나왔네요. 벌써? 근데 스커지 오시면 돼. 스커지 꽤 있거든요. 배틀 2개 정도 잡을 수만 있자. 이게 가디언인데 이게 상대가 지금 이영호 선수는 배틀이거든요. 네. 스커지 어십니까? 스커지 쓰면 왜냐하면 3시 게스는 소중하거든요. 그래도 이영호 선수의 배스를 이재동 선수가 많이 줄여주고 그러면서 배틀을 생산하는 동안 배스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디언에는 약간 취약할 수 있어요. 이때 조금 더 이득을 좀 봐야 되고요. 네. 피라도 뿌려야 되고요. 피 뿌리고 스커지로 밀어버리면 소수 배틀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그거든요. 맞대는 돈이 아니에요. 네, 이재동 선수는 저 배틀에 플래그 뿌리고 이영호 선수는 그 플래그 생각해서 리스토레이션 생각하고요. 양 그렇죠, 선수 그렇죠. 뭐 보여줄 수 있는 유닛들, 마법들 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 뿌렸죠? 피 뿌리고 디파이러 쟤 뭐합니까? 먹을 저글링도 많은데 피 한번 뿌려야죠. 본인의 저희가 만들어야 때도 뿌려야 돼요. 네, 다크섬은 유닛들은 뭐 보호될 수 있겠지만 건물들은 보호가 안 됩니다. 이 뮤탈 게스 끊기 이러면 게스성 2개 날아가는 거거든요. 힘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에너지 없는 배틀. 그렇죠. 뮤탈이 근데 막타 이제 그- 막타 침대요. 이쪽 지역도 또 이영호 선수가 잘 흔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 배틀을 살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페어를 하는
이영호 선수는 저 배틀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살 공격 안 갑니까? 체력이 합쳐도 20도 안 되거든요. 야, 이거를 막타를 못 치네요. 근데 쟤네가 이제 5개, 6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불리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재동 선수가 많이 따라오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세시 멀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재동 선수가 지키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배틀을 보고 있는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저 선멀티도 테란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은 6시 지역이든지 12시 지역이든지 이 언덕 아래쪽에 12시와 6시 언덕 아래쪽에 탱크를 다수를 배치를 하면서 한과 동시에 배틀로 야마토건 한번 쏴버리게 되면은 저의 차례는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네. 멀티거든요. 경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세시 멀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 자, 게스 끊기. 개성을 끌었기 때문에 이동의 병력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든요. 또 개성만 깨러 가는 거예요. 아, 그 마린 메딕에 흔들리기에는 지금 이재동 선수 자원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거기다가 해처리까지. 네, 이재동 선수 좀 많이 흔들립니다. 너무 배틀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적으로 가면 안 되죠. 단순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피 한번 뿌려주고 가야 돼요. 네, 어떻게 펼친 해처리고 어떻게 먹은 지금 가스멀티 지역인데 세시 지역을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3시. 네, 아, 세시 여기. 지역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12시 지역을 좀 놓친 부분인데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시 지역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은 다른 가스 지역이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와중에 더 플러스가 되는 세시 지역까지 좀 수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였는데 12시 해처리가 파괴되면은 결국에는 세시 지역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12시 다시 가져가야 되고요. 그렇죠. 다시 가져가야 되죠. 6시와 9시가 핏뿌리기. 지금 이 스콜지 그리고 뭐 스포로 단순 지금 수비해준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동 선수 머리가 복잡해요. 배틀이 숫자가 쌓이게 되고 섬 쪽에서 그 야마토건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파일러 플래그도 상당히 뿌리기가 어렵게 되고요. 좀 그래도 잘 뿌려줬네요. 야마토건은 조금 아껴서 해처리에다가 1.4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영호 선수는 이 3시 선멀티 지역을 파괴를 해야 병력을 좀 집중을 해서 12시 지역이라든지 6시 지역으로 또 병력을 이동할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이영호 이제 자원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5시 반 멀티가 새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버티는 거예요. 프레이가 안 맞은 배스만 쓰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는 지금 뭐 자원적으로 개수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배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는 건물이 많거든요. 근데 양 선수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부터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상대방의 그 병력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아주는지가 중요해요. 여기 그냥 들어갑니까? 정면적으로 다크삼 이 없이 들어가나요? 탱크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 효과 보는 겁니다. 근데 다크삼 없이 갑니까? 여기는 수리하는 곳이거든요. 수리하는 곳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배틀 한시죠. 배틀 못 만들게 한다는 거죠. 한시 지역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네. 뒷파일러 없이 우격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럴 때 배틀이 지금 배틀만 단독으로 있고 그 지상군 지원이 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스콜지를 좀 쥐어짜내서 배틀만 좀 잡아주게 된다면은 이제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영호의 유니카운 이영호 66을 떨었어요. 지금 밤집이요. 소위 밤집이 서플라이 디포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배틀 숫자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금 3시 지역 선멀티가 지금 부서진 모습이고 지금 뭐 단순히 서플라이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영호 선수의 자원이 3,600 거의 뭐 3,500, 3,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동 선수는 저 배틀을 잡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저 배틀을 잡아야 경기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틀이 저구전인데 배틀이 지금 편대로 모였어요. 이거 플레이가 뿌리기 위해서 뒷바일러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2시 지역 여기서 이제 퀸 지금 머리 무작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동 지금 거의 디파일러. 200 수준으로 놀립니다. 머리를. 디파일러로 플래그 뿌리고 퀸으로 인스네어 뿌리면서 배틀을 느리게 만들고 디파일러 다크소음을 뿌려서 그 아래 히드라가 대기시켜서 배트크루즈를 잡겠다. 지금 이스타로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재동 선수 뒷바일러. 그런데 유유히 도망가 버리네요. 네. 자, 곧 3시가 돌아갑니다. 게스 지역이 풀립니다. 그렇죠. 이영호는 쌓아놓은 병력은 맞고 지금 유니카운트는 이동이
뒤집었는데 배틀이 문제예요. 그렇죠. 한시 지역을 깔끔하게 밀어내면서 테란의 병력들을 어느 정도 일정수를 잡아주고 지상군 병력들의 절반을 잡아주고 지상 마린 메딕도 많이 잡아주고 건물들도 많이 파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에게 타격을 좀 주긴 했는데 지금 주력 병력이 결국에는 본대 병력은 이영호 선수의 배틀 크루저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저 배틀을 잡아주는데 지금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장치가 동원되고 있어요. 퀸에 히드라에 디바우로까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디바우로. 근데 얘네들이 호위할 수 있는 병력. 야, 이거 예전 진짜 이윤열 선수의 극적인 역전 드라마에서 이윤열이 다 주고 5시 하나 먹군가요? 뒤집은 적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그때는 이윤열 선수가 불리했던 상황을 역전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경기는 이영호 선수가 유리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재동 선수가 역전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배틀에 막히는 그런 그림이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6시 쪽으로 오면 배틀이 단독 노출됩니다. 거기다가 3시 지역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도 6시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도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다크섬으로 히드라를 좀 보호해줄 필요가 네. 있겠고요. 야마토가 야마토는 그냥 사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꽂히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3시가 돌아가죠. 3시. 이렇게 되면은 3시 멀티까지 돌아가는 이영호 선수 12시 6시를 주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결국에는 배틀 저 야마토건으로 계속 재미를 보면 돼요. 이재동 선수가 100원 벌면 뭐합니까? 저 야마토건으로 100원을 잃게 되는데 100원 이상을 잃게 되는데요. 저 배틀을 빨리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을 먹다시피 한 이재동이 4분의 1 탁 여기 땅도 접은 요 정예 부대를 못 잡는 겁니다. 정예 부대를요. 저그는 7개스, 테라는 5개스. 근데 저그가 이리저리 흔들어주면은 좋았겠죠. 좋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영호가 막아내고 배틀 크루저까지 먹고. 정말 이재동 선수가 그렇죠. 다시 시장 흔들어주고 여기서 시선을 끌고 동시에 배틀 크루저를 잡아줘야 됩니다. 배틀 크루저를 잡아줘야 돼요. 네. 근데 배틀 크루저 잡을 막탄을 못 치고 있어요. 하지만 자원 먹는 데는 타격을 주면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양 선수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이제부터는 한계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병력들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SCB 타격도 타격이지만 건물도 건물이지만 병력들을 많이 잡아줘야 특히 가스 유닛들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이 정도 많아지면 SS4 여기서 퀸이 어느 정도 배틀크루저의 인센터까지 좀 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배틀을 플레이그 못 뿌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폭부대 안 갑니까? 자폭부대 없습니까? 그냥 떨구기. 저 히드라도 많이 아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 히드라 또 잃게 되면은 다시 이후에 또다시 저만큼의 히드라 생산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이 동안 미네랄 줄은 많아요. 11시 반, 7시 반도 있으니까요. 6시 반도 있으니까요. 조합이 이래서 극장기전 가면은 저그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조합 자체가 저그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디파일러, 다크선 플래그 2가지 마법 써줘야 되죠. 퀸, 인스네어 뿌려줘야 되죠. 디바오로 또 컨트롤 따로 해줘야 되죠. 히드라 컨트롤 따로 해줘야 되죠. 테라는 시즈모드 딱 해놓고 배틀 크루저만 야마토건만 써주면 돼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재동 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을 끌어들이면서 좀 싸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격파해야 돼요. 뒷파일러하고 탱크를 따라 배틀과 같이 붙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HD도 놓고 쪽에 히드라 배틀 크루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막타 치겠다는 거죠. 막타는 뭐죠? 병력 다 인스네요. 도망가지 마라 이거예요. 히드라 최대한 달라붙어서 데미지 딜러 역할을 해줘야죠. 뮤탈리아도 나와야 돼. 뮤탈리아도 배틀만 잡으면 이깁니다. 이제도 그런데 결국에는 배틀 크루저도 못 잡고 배틀에 이것저것 걸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킬을 해야 됩니다. 킬을. 지금 정말 스콜지 어디 좀 대출이라도 해가지고 스콜지 진짜 한 부대 두 부대만 좀 있으면은 저 배틀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스콜지가 없는 그 가스가 없어요. 아니면 히드라라도 있어야 되는데 히드라가 없는 데서만 싸우고 있어요. 6시까지 던져놓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제도. 그리고 이 영호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물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낭떨어집니다. 이 영호 정교하게 싸워야 돼요. 뒷바일러 기가 막혀 잡았죠. 다시 한번 떨구기. 근데 뒤쪽에 탱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배틀 숫자도 배틀 숫자지만 탱크의 압박 상대로 펼칠 수 있는 병력들, 지상군 병력들이 이재동 선수 너무 힘드네요.
저글링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영호 선수의 자원도 거의 바닥이 났고요. DH 못 돌렸지 않습니까? 단독 탱크에도 탱크를 가둘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분명히 리스크 있어요. 그렇죠. 이영호도 맞습니다. 이영호도요. 네, 셋이 선멀티로 원활하게 자원을 축적하고 있었다면 이영호 선수는 뭐 또다시 배틀 생산하면서 천천히 전진해도 됐겠지만 야마토건으로 재미 보면서요. 하지만 자신도 말씀해주신 대로 셋이 지역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급함을 느꼈어요. 이영호 네. 선수 6시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 저글링이라도 뽑아야죠. 미네랄은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재동 4군데 돌아가잖아요. 저글링만 뽑아도 됩니다. 단독 탱크만 있으니까요. 이영호도 새벽녘 안 나와요. 골리아치가 벌쩍은 안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나오죠. 그렇죠. 6시 지역 지금 뭐 이재동 선수 파괴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가스 정말 단독 쫓아갈 곳이 탱크 없어요. 단독 탱크거든요. 싼 저글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틀팀 많이 빠졌어요. 배틀 수리비도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지금 이 탱크와 배틀의 공격 속도, 압박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세시 멀티 가져가고 그 이후에 장기전, 이보다 더한 장기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재동 승부 봐야 됩니다. 근데 플레이가 정타로 들어갔거든요. 플레이가 정타 들어갔고 11시 쪽에서 다수의 저글링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재동 선수. 6시 역 해처리 파괴당하고 테란의 커맨드가 내려앉는 순간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자원 압박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6시만 막타를 보고 쳐야 되거든요. 쟤네 이제 힘 다 빠졌어요. 뮤탈이 1.4 다 죽습니다. 뮤탈이 다 죽어요. 배틀이 지금 체력이 좀 덜 빠져서 남아있는 거죠. 배틀 둘러봤습니다. 배틀 둘러봤어요. 배틀 정말 잘 줄었습니다. 네. 지금 야마토를 피한 거 아닌가요? 야마토군을 좀 피할 수는 없겠죠, 미탈스가. 만약에 뭐 지상 유닛이 탔다고 한다면은 야마토군을 맞을 때 오버로드에 태워버리면은 또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배틀은 이제 한동안 무력화됩니다. 단독 탱크예요. 병력 이용은 370밖에 없습니다. 대진 이재동은 6시간을 날아갔다고 해도 미네랄 한 돌수 있거든요. 또다시 저글링 엄청나게 와요. 지금 현재 남은 병력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력들이 너무 부족하네요, 이재동 선수. 네. 자, 그런데 가디언이 여기서 또 먹힐 수 있습니다. 지대공이 약하거든요. 배틀만 잡아주면 그렇죠. 배틀 탱크 두기. 얘네 다 완전히 탱크거든요. 마린 메딕 숫자가 어느 정도 약간 불안하고 그렇다면은 가디언으로 이거 진짜 없는 자원 없는 일일수록 여기서 그리고, 지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왜 지지를 안 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재동 선수 남은 한 수로 또 준비를 하네요. 지금 플라잉 저글링이 이번엔요 탱크 위에 저글링 꽂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탱크 위에 저글링 꽂아 넣으면서 마린 메딕과 같이 좀 타격 마린 메딕 숫자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 가디언으로 탱크를 잡아주는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한 이재동이라서 생각하는 그 마지막 시나리오를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연습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슬세기가 이게 또 근데 베슬세기가 이재동 입장에서 초를 치나요. 이재동 선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역전 시나리오를 이영호 선수라서 또 그걸 막아내네요. 자, 근데 이재동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잔뜩 뽑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싸울 때 끝내겠다는 거예요. 8시 자원 돌아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핵심이 가디언이거든요. 가디언이 더 줄어들기 전에 양 선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줄 끊었어요. 이재동 이영호 자원 찍어 이영호 자원 찍었어요. 자, 플라잉 저글링이 중요합니다. 입스타 손스타 다 나와야 돼요. 그래도 베슬도 많이 남고 병력들이 배틀을 못 잡으면 안 돼. 배틀을 못 잡으면 안 돼요. 가디언이 탱크를 줄여주기에는 지금 탱크 숫자도 너무 많고 결국에는 배틀 저 두기도 데미지 딜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배틀을 못 잡습니다. 배틀 베슬 배영재가 문제나 배영재. 양 선수 뭐 WCG 1경기 3전 2선승제가 아니라 1경기 빨리 하고 이후에는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라도 했나요? 1경기부터 왜 이러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했던 미네랄은 걱정 없습니다. 이 얘기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재동도. 그렇죠. 뭐 12지역에 남은 미네랄 자원이 있지만 이재동 선수도 알고 있거든요. 저글링 생산만으로는 지금 힘들다는 것을요. 디파일러 또다시 돌려주고 스커지로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입스타가 너무 힘들어요. 배틀은 근데 베슬도 문제예요. 그렇죠. 베슬 탱크에다가 디펜시브 걸게 되면은 앞쪽에 전진해 있는 탱크가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겠고
스콜지. 네, 스콜지 또 달라붙습니다. 배틀의 알아서. 사정거리. 그러면서 배틀의 업그레이드를 발판으로 스콜지를 잡아주는 속도. 그래도 소수의 유닛으로 정말 이번 경기 스콜지로 배슬 잡아주는 부분. 막 그 마지막에는 좀 약간 실패를 했지만 잡아주지. 야, 이 형어도 제동이 형 너무하다 이러면. 아니 양 선수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한국 대표 선발전 뭐 이미 한국 대표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정규 시즌에 대해서 그 정도의 경기력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기 싸움이 될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양 선수 기본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임기응변 순발력 있게 온갖 해결책을 모색해 봤습니다만은 결국 5시 쪽에서 진을 친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리면서 첫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리쌍은 한국 대표로 선발된 단이라도 팬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팬께 뭔가를 보여주는 그 의무가 그 본분이 있지 않은 선수의 그러니까 리쌍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성 선수도 그렇고 이영호 선수도 양 선수 이번 경기 때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보다도 정말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는 어떤 순간에 힘든 순간에 이 두 선수가 보여줬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들 중에서는 이번 1경기 때는 이영호 선수가 좀 더 앞섰네요. 네, 이렇게 세트 1점으로 이영호 앞서 있는 가운데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자.